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매우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 하나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의 어느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연못과 관련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전해졌으며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밤마다 연못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어느 해 외지에서 한 대학생이 이 마을에 전해지는 민속과 전설을 연구하기 위해 오게 되었다. 이 학생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전설과 괴담을 수집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특히나 그 연못에 대한 전설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보름달이 뜨던 날 밤 학생은 연못으로 향했다. 보름달 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연못은 사람의 혼을 빼앗아갈 듯한 매력이 있었다. 이윽고 자정이 가까워오자 주위가 으스스한 정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생은 소리가 나는 쪽 연못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웃고 있는 소녀가 서 있었다. 학생은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때 소녀가 손짓하며 학생을 불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은 이미 연못 가장자리까지 와 있었다. 그 순간 발밑에 무언가가 붙잡는 감각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주춤하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연못 속으로 빠져버렸다. 연못의 물은 무겁고 차가웠으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처럼 느껴졌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대던 그의 눈앞에 조금 전 웃고 있던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로 들어온 이상 나갈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학생의 의식은 끊어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기절한 채로 발견된 학생을 구조했고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는 절대 그 마을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고 그날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도 이 마을의 연못에서는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몇몇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그 비밀을 밝히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고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을은 결국 버려지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연못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가끔씩 탐험가들이 이 연못을 찾아온다고 한다. 그들은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오싹한 느낌을 받은 채 황급히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그 연못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참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이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사건입니다. 긴 이야기이니 편안히 앉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작은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잘 아는 세상처럼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실종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에서 친절하고 활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가끔 아파트 주민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 소식은 모든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은 몇 주 동안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잊기 시작했고 실종 사건은 차츰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몇 달 후 아파트 주민 중 한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실종된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주민은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 여기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꿈이 매일 밤 반복되면서 그는 깊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파트 관리실에 이를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그저 흔한
악몽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비슷한 꿈을 꿨다는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머리를 맞댄 끝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꿈속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탐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아파트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창고는 이전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했던 음산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몇몇 용감한 주민들이 함께 그곳을 조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서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로 결국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창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낡은 카펫을 걷어내자 그 아래서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다름 아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숨을 거둔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평상시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불화로 인한 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하게 된 후 시신을 감추기 위해 창고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꿈에서 시작된 실마리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허구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이 제가 전할 수 있는 긴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기묘한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하늘 마을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은 이름 그대로 하늘을 닮은 맑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는 달리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묘한 소문이 있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쳐야 한다는 전설이었고 그 이유는 하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근거 없는 말이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눈이 오기 전 공들여 제사를 준비했고 나는 그저 전통 행사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겨울 사건은 벌어졌다. 첫눈이 내린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 때문이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지는 않았고 이상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져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 스며들어왔다. 밖을 살피던 중 눈길 위로 갑자기 나타나는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눈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걸어가는 모습만이 유령같이 보였다. 내 마음에는 강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것은 분명히 마을에서 전해지는 소문과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수호신에게 바쳐야 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걸까?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퍼졌다.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라진 아이는 바로 내 반 친구 영수였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로 늘 조용한 집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아침 누구도 영수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감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사고로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하늘 마을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영수는 정말로 수호신에게 바쳐진 게 아닐까? 아이들이 사라진 일이 반복되면서 마을에서는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공포가 감돌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전설을 믿게 되면서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그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밤 영수는 사라지게 되었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맴돌았다. 결국 마을에서는 전설을 되살리기 위한 행사가 강화되었다. 사람들은 수호신의 분노를 피해야 한다 믿으며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거리에서 한 명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이후로도 몇몇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전해지기도 했지만 마을 기록에는 그에 관한 자료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마을을 벗어나
도시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 추억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에 들를 때마다 영수의 집을 흘낏 바라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집에선 불이 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 마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수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내가 떠나고 몇 해 뒤 그 집터에서 이상한 유골이 하나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은 그 유골이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렇게 유령처럼 떠돌던 이야기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지나간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그저 전설로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도 가끔씩 그 하얀 유령들을 떠올린다.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그 장면들이 상상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언제쯤 그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늘 마을의 전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